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서베이 이영래입니다. 네, 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보도자료도 내놨는데 너무 내용이 처절합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하고 1주택자 종부세가 이제 달라졌는지, 다주택자 폭탄 세금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제 늘어났을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참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참 실질적으로 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세금이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원체 이제 뭐 실수자들도 세금이 뭐 너무 많이 늘어난다고 내가 있는 게 집 한 채인데 세금까지 더 내야 되느냐고 막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뭐 이렇게 이제 홍수를 이루다 보니까 노이로제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도자료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진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드라인에 보시면은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이제 인구 중에 실질적으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2%밖에 안 된다. 이 내용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세금을 많이 안 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이제 부담스러워 하지 마라, 이런 이제 표현인데, 뭐 이게 사실은 전 국민 하면 그저 누굽니까? 뭐 미성년자들 다 포함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 포함이기 때문에 이 비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1주택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한 1,5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1,5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살펴보면은, 작년에 이제 66만 명에서, 올해 94만 명까지 이렇게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4만 명 정도 되면은 1,500만 명 중에서 한 6% 정도가 이제 되는 인원이 실질적으로 종부세를 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또 작다마는 또 하기는 또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6% 정도가 되니까 2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이제 종부세를 납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뭐 낮은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일단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3주택 이상자의 과세 인원과 세액이 이제 증가를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다. 3주택자 이상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세금을 많이 이제 부과를 했다. 그래서 223%가 증가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 중에서 3주택 이상자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85.6%가 이제 되고, 나머지 뭐 한 15% 정도는 이제 2주택 이하다 라는 거고요. 이들이 이제 다주택자 세액 중에서 96.4%를 이제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1주택이거나 아니면은 비조정 대상 지역 포함해갖고 2주택인 사람들은 세금이 그렇게 안 많다. 이거를 지금 이제 강조를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개인 다주택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법인이 이제 요번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법인의 과세 인원과 세액이 이제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법인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작년에 다 정리를 했었던 게, 뭐 이게 2주택 3%, 뭐 3주택 이상 되면 6%니까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주택으로 돼 있는데 뭐 3억짜리만 하더라도 3% 종부세 내면은 뭐 900만 원 내야 됩니다. 바로 팔아야죠.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뭐 괜히 이 갭 투자 한다고 들고 있어봐야 돈도 안 되고 스트레스만 이제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1세대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고지 세액 중에서 3.5%를 부담을 하며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에서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감소를 했다. 그 얼마나 감소를 했느냐라고 보면은 세액도 작년에 6.5%에서 올해는 3.5%로 줄었고, 인원도
13.9%가 이제 줄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세금 자체가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줄었으니까 불만 안 가져도 된다. 실수요자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이제 했느냐. 일단은 요번에 공제 금액을 이제 인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주 크게 이제 작용을 했는데요. 지금 시가로 보면은 이제 13억에서 이제 한 16억 정도까지는 이제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게도 되게끔 이렇게 이제 가격을 올렸습니다. 공제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으로 보면은 기존에는 1가구 1주택자 이제 그 과세 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9억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1억 원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억 원 정도가 이제 인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이제 부담은, 그러니까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부담이 없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1세대 1주택자 있는 중에서 72.5%는 이제 시가 25억 원, 그러니까 공시가격 17억 원 정도 이하자로 평균 세액은 50만 원 정도 수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가 2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종부세 50만 원 정도 더 내는 거 뭐 괜찮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계속 어디서는 내가 뭐 또 1주택 살고 있는지 뭐 20년이 넘었는데 왜 또 자꾸 뭐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데들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재산세는 이제 별도고요. 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뭐 높지 않은 수준 같습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럼 이제 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이 아까도 이제 보셨듯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뭐 작년까지 해갖고 이제 계속 종부세를 이제 냈던 금액이 있는데 일단 올해부터 해갖고 이 종부세를 되게 높인다 해갖고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낸 거 잠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의 이제 종부세 부과 내역을 살펴보니까 저는 이제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뭐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기 전에, 지정이 되기 전에 어쨌든 다 뭐 정리를 다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제 뭐 대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 이게 이제 알 수 없는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올랐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많이 아쉽기는 한데 조정 대상 지역이 아직까지 안 풀린 상황에서 보면은 뭐 그때가 뭐 잘 팔아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계속 들고 있으면서 못 파는 게 또 안타까웠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이제 자금을 이렇게 운용을 하는 게 더 나은 편이기 때문에 뭐 아쉽지만 뭐 파는 거에 대해서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 수차례 이제 뭐 종부세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법인 보유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가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법인에 있는 것들도 이제 다 이제 정리를 이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6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과가 되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이제 다 이제 정리를 했고, 임대주택 있는 것도 다 이제 해지를 하고 이제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주택이 이제 남았는데, 일단은 기존에는 이제 2주택 이상이 되면은 이제 6억까지만 공제가 되는데, 1주택이기 때문에 9억까지 이제 공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10억 원까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95%를 이제 적용을 했는데, 이걸 이제 감안을 하면은 과세 표준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 기간이 그 이제 5년이 넘으면은 이제 또 공제를 이제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다 뭐 했을 경우에는 이 정도 나온 이제 금액이 나왔는데, 체감적으로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작년보다 떨어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납부한 금액이 이제 한 1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뭐 그거에 비해서는 제 이제 생각보다는 뭐 어쨌든 많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1주택자이기 때문에 지금 11억까지 이제 공제가 되는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영향이 크다라는 건데요.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종합부동산세 이제 모의 계산으로 이제 들어가서, 계산을 해보면은, 공시가격이 만약에 이제,
11억 9,800만 원이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등록을 해서 일단 1세대 1주택 여부를 이제 물어보는데, 여기서 1세대 1주택이고 공동주택이 아니고 네,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제 종부세가 이제 한 32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이제 220만 원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종부세가 이제 이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뭐 2주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비조정 지역에 1주택을 더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다 이제 계산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자체가 너무 많다 이러면은 당연히 그걸 계속 들고 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종부세금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1세대 1주택이냐 아니냐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이제 주택하고 기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하고 합쳐서 똑같이 이제 11억 9,800만 원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은 1세대 1주택이 지금 이제 아니죠. 1세대 1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이세 계산을 하게 되면은 한 32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지금 이것도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것도 조정 대상 지역이다. 라고 하면은 금액은 낮지만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세금 계산을 보면은 790만 원, 800만 원 정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320만 원에서요. 공시가격은 똑같은데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거의 뭐 한 5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가네요. 엄청납니다. 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괜히 막 어설픈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에 투자를 했는데 가격도 안 오르고 이렇게 있으면은 괜히 세금만 더 낼 뿐이다. 이 점이 이제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투자를 하니까 뭐 올라가지고 양도세 내고 이것보다 더 이제 뭐 투자 효과가 이제 양도 차익이 이제 더 생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하는 거는 맞겠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는 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요, 서울에 있는 이제 그 석호동에 있는 이제 반포자이 이런 아파트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집은 반포자이 한번 볼까요? 반포자이 110동 위치 좋은 110동에 이걸 이제 열람을 하게 되면은 22억 4,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지금 시세는 한 36억 정도가 되거든요. 가장 최근에 이제 실거래된 금액이 36억 정도인데, 지금 공동주택 이제 공시 가격은 22억 4,500만 원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반포자이도 하나 갖고 있고, 옆에 있는 이제 레미안 퍼스티지, 뭐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있다. 레미안 퍼스티지가 더 비싸죠. 그래서 이게 한 38억 정도 지금 최고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이제 뭐 쌍두마차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공시 가격은 한 24억 정도 되니까 반포자이보다는 한 2억 정도 더 높게 이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22억 공시 가격 22억 좋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고 등록하고, 그 다음에 24억 그러면 이제 공시 가격을 합쳐서 46억이 됩니다. 뭐 전용 84제곱미터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34평형 아파트인데요. 가격이 진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진짜 서울에 집 사러 갔을 때 이걸 샀어야 되는데 이걸 못 사고 엉뚱한 걸 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살펴보면은 일단 1세대 1주택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간이세액을 계산을 해보면은
종부세만 1억 2,700만 원이 나옵니다. 이번에 이제 오른 세금에 대해서 아마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놀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물론 이게 이제 공시가격 6억 이하로만 이제 맞춰서 이제 투자를 하면은 뭐 크게 이제 무리가 없을 수는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제 이 그 양도세 중과를 하고 이제 앞서도 이제 보셨다시피 이제 종부세를 이제 높이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를 이제 들고 있는 게 세금적으로는 훨씬 더 이제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이제 세금을 좀 내보신 분들은 내년에 아마 정리를 하려고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정리를 좀 하고 가장 이제 많이 오른 뭐 시세 차익을 가장 크게 이제 볼 수 있는 한 채를 남기고 최대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면은 뭐 어쨌든 공시가격 6억에 맞추거나 아니면은 뭐 다주택이면서 한 7억 정도까지는 뭐 세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조금 더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러면은 6억 공제하고 한 4, 5억 정도 하면은 뭐 한 공시가격 10억 이내에서는 어쨌든 뭐 투자 목적으로 뭐 운영은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공시가격이 어쨌든 한 8억 정도를 넘어가면은 조금 뭐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뭐 이제 기준금리 오르고 그동안은 이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자도 많이 내고 세금 많이 내더라도 더 많이 오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했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은 종부세에 대해서 이제 계산도 해보고 뭐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부동산 서베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